반갑습니다. 아이러브 강남 서경희 원장입니다. 날씨 오늘 정말 더운데 또 이렇게 공부를 또 시키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좋은 팁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필러하고 실, 단독 혹은 결합해서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필러는 HA 필러긴 한데 잘 안 들어본 약간 필러이기도 하고 또 약간 가교제가 조금 다른 필러라서 오늘 조금 소개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실도 일반 우리 PDO 실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PDO의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런 그 PCL 실로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좀 보고 바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제목은 MDM HA 필러 그리고 PCL 스레드를 이용한 코 성형술. 그래서 코에다가 오늘 초점을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정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템포럴 포사에서 고정하기도 하고 또 뭐 흡수되는 실, 또 흡수가 안 되는 실. 실 종류는 뭐 PDO, PLLA부터 시작해서 PCL, PCLL 많은 종류들이 있고요. 또 모양에 따라서 모노냐, 스크루냐, 코그냐, 뭐 몰딩사냐 많은 것이 있고 또 뭐 탄성, 비탄성 이런 식으로 많이 형태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크게는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 요즘은 대세가 거의 녹는 실이죠. 저도 거의 녹지 않는 실은 쓰지 않고 저희 병원은 거의 다 녹는 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PDO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도 역시 PDO를 굉장히 많이 쓰지요. 근데 PDO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유지 기간이 짧다는 게 좀 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PCL이 요즘은 많은 대세를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PDO는 대개 뭐 6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8개월 정도 되면 많이 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PCL은 더 오래 가고 또 콜라겐 합성이 많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PCL을 많이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PCL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 PDO보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오히려 되게 잘 걸리는 느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PDO 쓸 때보다 훨씬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실은 이렇게 뭐 앞토스나 실루엣, 메쉬 종류도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도 있고요. 뭐 리본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들어본 이름들일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PCL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PDO와 PC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멜팅 타임에 좀 빨리 녹는 것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PCL은 거의 2년 이상, 그죠?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도 굉장히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굉장히 소프트하다, 굉장히 소프트한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스트렝스나 이런 것도 PCL이 되게 우수하고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플렉시빌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나 하드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한 것이 되게 많이 플렉시블하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하드니스는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이게 멜팅 포인트, 여기 템퍼러처도 보면 PCL은 62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는 질량 분자량하고 인장 강도를 쭉 비교를 해놓은 그런 실험 결과인데 역시 PCL을 맨 위에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이 실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뭐 이미 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오래 간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오래 간다는 그 장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프트하다. 그리고 우리가 코에도 실을 넣었을 때 뭐 라이브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코 끝에다 펑처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코 끝으로 조금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잘 걸려요. 그래서 잘 안 내려오고 위치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아마 PCL을 계속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따가 라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실은 PCL 코용인데요. 이게 보면 위에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19게이지 40cm예요. 40mm거든요. 그 4c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실 길이는 한 5cm 정도 되지만 어쨌든 19G 40mm짜리 짧은 거랑 19G 60mm짜리 두 개를 쓸 건데요. 그래서 콧대에다가 쓰기도 하고 코 기둥을 세울 때도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곧 출시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메쉬 형태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메쉬 형태가 이전에 나온 거는 PDO의 메쉬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썼지만 그 메쉬 형태가 잘 걸리지가 않아서 시술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요 그 PCL 형태의 메쉬는 메쉬그룹은 소프트하고 굉장히 그 인장 강도가 높아서 시술할 때 잘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시술이 굉장히 쉽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전에 그 메쉬에 정말 그 특징적인 그게 되게 호감이 많이 갔었거든요. 특히 뭐 팔자라든가 아니면 뭐 코도 약간 삐뚤어 있는 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꾸 쓰면서 너무 에러가 많이 떠서 되게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보완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스코는 이제 코 넣는 위치들 이렇게 메쉬를 같이 하면 훨씬 좋다는 이런 그림이고요. 오늘은 PCL만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고 앞으로는 아마 콧볼도 이렇게 PCL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볼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웬만한 코는 수술하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는 넣는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넣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코를 콧대를 높일 때 이렇게 모양을 실은 공간만 허락한다면 많이 넣을수록 모양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콧볼도 예쁘게 만들고 콧대도 올리고 그리고 코 기둥도 올려주고 인중 있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미간에도 상당히 쓸 수가 있어서 실은 길이에 따라서 또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를 놓고 이렇게 캐뉼라를 해서 넣는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요건 하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내가 그 환자의 모습에서 가장 그 아이디어란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모양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어떤 실로 어떻게 모양을 잡아갈 것인가 그리고 실만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 필러만 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병합을 해서 훨씬 좋다면 병합하는 걸 선호하고요. 병합을 했을 때 실을 먼저 하느냐 필러를 먼저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인 것 같고 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라이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십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노하우나 나름대로 제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참 괜찮더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의 모양 이건 이제 자세하게 넓게 보면 이렇다는 거고 이 PCL이 이렇게 콜라겐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연골 구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 이렇게 발표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는 실을 형태를 PCL로 나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다운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좀 획기적이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 이렇게 되고 다음은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서 필러도 하고 실도 해야 돼서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는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HA 필러는 MDM이라는 필러인데요.
이걸 이제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고 그렇고 저는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쓰면 쓸수록 약간 그 매력이 있는 그런 필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HA 필러하고는 조금 다른 좀 매력이 있는 친구라서 한번 소개를 해보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MDM 필러는 일단 종류들이요 되게 크게 나누면 스킨 플러스 하이알하고 하이알2 그리고 드네브라는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쓰는 것은 하이알2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킨 플러스 하이알은 굉장히 하드합니다. 하드해서 반영구 필러에 거의 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모양 유지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테코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아테코를 쓰다 보면 제가 꼭 필요한 경우만 환자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아테코를 쓰면 항상 걱정은 그래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수술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HA 필러이면서 거의 그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무빙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HA 필러니까 한 번쯤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스킨 플러스 하이알을 아테콜 대신에 쓰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할 때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저희 병원에 이제 아테콜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콧대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아테콜이 콧대 굉장히 좋은 이유는 굉장히 몰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게 잘 만들어지는데 이 스킨 플러스가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스킨 플러스 하이알 단독만으로 코 시술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합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하게 쓰는 것은 하이알2인데요. 하이알2는 다시 이렇게 그 종류별로 우리가 좀 하드한 거, 소프트한 거, 또 중간 정도 이렇게 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올 해서 어떤 곳에나 다 쓴다는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그리고 미드 타입은 중간 정도의 경도고 파인은 좀 부드럽다 이런데 대체적으로 이 MDM 필러는 굉장히 하드합니다. 써보시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는 바이오 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회사 잠깐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회사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 회사는 HA 필러를 계속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 HA 필러 2003년도부터 이 HA 그 필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메디컬 머티리얼을 만들어 거기에만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얼굴은 우리는 이제 그 페이스에는 필러로 쓰고 그리고 아마 정형외과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으로 연구를 오래 했으니까 참 신뢰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MDM HA 필러는 이 만들어져 가는 가교의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고 상당히 시간이나 많이 정교하게 정성을 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러를 겔화시킬 때, 그러니까 HA라는 건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그냥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분해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겔화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교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HA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교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가교제가 다른 필러하고 다른 점이 이 MDM 필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 보시면 일반 대부분의 HA 필러는 BDD라는 가교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바이오 플러스 MDM 필러는 DVS라는 그런 가교제를 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아마 DVS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에서 크기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 BDD하고 DVS의 그 모레큘러 웨이트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훨씬 DVS가 가벼워요. 분자량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분자의 길이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짧거든요. 짧아서 이게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브릿지를 형성하는 그 원자 수가 아무래도 이제 체인이 길면 많이 들겠죠. 그래서 BDD는 한 14개 정도 들어가는데 DVS는 한 5개 정도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펜던트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펜던트라는 것은 필러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은 우리가 HA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열화 시킬 때 쓰는 이 DVS라든가 아니면 BDD 이 여기에서 가교제를 사용하는 필러에서 펜던트 현상이 생기는데 이 펜던트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 지속력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펜던트를 잘 많이 적게 해야만 이게 순도가 높아지는데 대부분 뭐 한 90% 이상은 다 됩니다. 근데 DVS는 97%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도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그림 보면 A, B, C가 이 펜던트 그럼 뭐냐? 펜던트라는 것은 양쪽에 다 결합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가교역할을 해서 결합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 떨어진 것들 채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펜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펜던트 현상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 이게 이 회사의 MDM이라는 필러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과정 때문에 탄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킨 하이알도라고 스킨 플러스 하이알은 굉장히 높죠. 여기에 보면 빨갛게 제일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상당히 대부분의 필러는 밑에 하단에 있는 곳에 속하는데 얘는 혼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뭐 고체 느낌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콧대에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콧대 전용 뭐 이렇게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턱, 무턱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팔자 이런 데도 우리가 상당히 그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대용으로 쓸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아테콜도 보면 뼈 조직에서 좀 보강하는 느낌으로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약간 아테콜 쓰는 느낌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즈니스고 코 필러에다가 코 전용에 되게 많이 좀 그 야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하드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코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 옆으로 퍼지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얘는 그러한 퍼짐이 없이 제자리에 딱 고정된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실제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슬라이드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분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코 보시면 여기 되게 낮으시거든요. 콧대 되게 낮으시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늘은 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필러를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실을 먼저 하느냐 필러를 먼저 하느냐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몰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는 필러를 넣고 어느 정도 몰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을 이제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실 넣고 나는데 몰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여기가 좀 많이 퍼져 있어서 실로 좀 모양을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필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여기가 좀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여기도 조금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취 주사 좀 따끔해요. 아이고 아프시네.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마취 주사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프게 해서.
투매를 깔기도 하고요. 이따가 필러를 같이 할 거라서 제가 투매를 안 깔겠습니다. 그리고 필러를 먼저 하면 약간의 이점은 필러 속에 이제 조금만 인상 펴시고 미안해요. 다 했어요. 필러 속에도 마취제가 들어있으니까 필러를 먼저 하면 좀 약간 마취되는 그런 이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컨셉을 실에 먼저 포커싱을 이분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따끔합니다. 잘 참으시네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참을만 하세요? 투매를 깔기도 하고요. 저는 덴탈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 목적으로 그 덴탈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거 하고 혹시 중간에 하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좀 줘봐라. 이거 60mm부터 아니 나잘 나잘 스프링부터 합시다. 사실 오늘은요 PCL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탄신 캐번이나 아니면 캐번을 할 때 코는 보여드린 적이 없네요. 그죠? 여기 아이 캐번이나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이분이 지금 콧대가 좀 낮으셔가지고 콧대 좀 올라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18게이지로 펑처를 그냥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강의에 원래 없는 내용인데 나잘 캐브는 이렇게 생겨서 약간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코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그냥 여기서 쭉 밑으로 깔면 돼요. 이게 나잘 septum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딱 걸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살짝 빼서 여기서 다시 잘 보이나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한 개 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탄력이 있어요. 피가 좀 나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 탄싱 되게 괜찮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매력 있고 잘 올라와요. 이렇게 하시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간이 있으면 뭐 2개뿐만 아니라 3개도 넣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주 그거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오늘은 2개만 넣기로 할게요. 그래서 실은 처음에 저는 이게 노즈 캐번 할 때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닥 힘들지는 않았어요. 60mm 주세요. PCL 60. 코 좀 올라왔죠? 콧대. 피만 안 나오면 좀 잘 보이는데 얘는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이전에 탑스코는 약간 음각 양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음각 양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코 고쳐져 있는 것처럼 몰딩되어 있는데 되게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잘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탑스코 쓰다가 이거 쓰니까 되게 느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이전 거랑 그 40mm, 60mm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냥 빼면 됩니다. 그다음 뭐 힘든 건 없고요. 한 개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전에 쓰던 어떤 실보다 PCL 쓰시면 되게 좀 뭔가 모르게 시술이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고 피부에 좀 뭔가 잘 걸린다는 느낌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펑치앤 자리 쪽으로 실이 한 번씩 삐져나오기도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40mm 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얘는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기 앞쪽에 보면 연골이 없으니까 여기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도 좀 받쳐주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최소한 위에 4개, 밑에 2개 뭐 이 정도는 보통 좀 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은 많이 해줄수록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다 디오덤 조금 잠시만 붙여놓을까요? 실만 했을 때 느낌 보시고 그리고 필러 했을 때 느낌 그렇게 2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신코를 같은 위치에 두개는 같은 위치에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위치를 앞쪽, 뒤쪽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가 보면 위치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세요. 탄신코 하니까 이렇게 스프링처럼 괜찮죠. 이렇게 딱딱한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콧대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나요?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왔죠.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여기가 되게 많이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넣어도 또 실을 넣어도 여기가 이렇게 해결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지만 이전에 필러 하신 적 없으시죠? 네. 예. 여기 실을 2개를 그려고 지금 마취를 아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18개 좀 줘요. 원래는 이제 탄신코하고 이거는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네요. 오늘 복권 당첨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40mm. 이전에는 여기에 제가 그 아이캐번 하면서 탑스코 40mm짜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PCL 40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좀 짧아요. 이렇게 하얘가지고 잘 표시가 날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똑같아요. 쓰는 거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방향을 살짝 돌리시면 돼요. 저는 미간에 필러보다도 이렇게 그 실을 굉장히 많이 좀 선호하는데요. 생각보다 환자들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미간 실 2개로 인기가 좀 많아요. 하나 하고 나니까 여기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그 코만 하고 나면 이마하고 코 연결선이 항상 조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 실이 중간자 역할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디오덤 붙여봐. 게 없으니까. 우리 여기 환자한테 이것 좀 줘봐봐요. 거울. 한번 거울 환자한테 한번 줘봐봐요. 거울. 알았어요. 잇몸 쪽으로 탄신코가 누워서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본인 코 아까 하기 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거울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그대로 있으세요. 제가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질문이 단신코를 하고 잇몸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잇몸 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잘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코끝을 잡고 잇몸 쪽으로 할 때 바닥에 닿을 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없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앉으니까 훨씬 좀 괜찮아진 것 같죠? 조금 더 세워볼까요? 그쵸? 옆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건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매부리처럼 약간 이렇게 각도가 하니까 여기다 필러를 해서 하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 한번 보실래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그쵸? 여기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죠? 네. 실만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러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다시 이제 그 필러 할게요. 필러에 어차피 제가 18게이지로 펑치를 하기는 했어요. 그 저거를 좀 주실래요? 그 하이알드 밑에 까맣게 생긴 거. 그쪽으로 빼치 좀 하고 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필러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홈이 파졌을 때는 이분은 각도가 되게 좀 심하거든요. 여기 주름이 아주 그 강하게 보일 만큼 심하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여기다 직각으로 바로 찔러요. 캐뉼라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바로 찌르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 그거 주세요. 20게이지. 아니 그 바늘. 그 바늘 주세요. 네. 탄싱을 비주에 놓고 뺄 때 실이 펀치 안쪽으로 빠지거나 조심해서 빼면 괜찮은데 뺄 때 노하우는요. 항상 제가 아까 하는 걸 자세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난 뒤에 이 꼭지가 있어요. 이 꼭지를 바로 훅 빼지 마시고 꼭지만 남겨놓고 약간 이렇게 그 뺄 때 살짝 그 피부를 살짝 들면서 빼면은 거의 같이 딸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좀 실패를 좀 했었어요. 누구나 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뻑뻑해요. 보면 이제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이 게이지가 지금 보자. 20 아니 요거는 요게 지금 니들은 25게이지고요. 안에 캐뉼라랑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캐뉼라는 20게이지가 들어 있어서 두 가지 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니들로 쓰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거는 따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를 딱 잡고요. 양쪽에 따끔해서 본까지 터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한번 브리딩 이렇게 혈관 쪽으로 갔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뭐 10번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인하면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천천히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지금 마치 뭔가 약간 뻑뻑하죠. 마취가 돼서 네. 잘 느낌은 없어요. 필러 여분 많아요. 요게 얼마 썼냐면은 얼마지? 0.3 정도 썼네요. 0.3 정도 썼는데 모양 괜찮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미간실 할 때 깊이는 어느 정도 뼈를 긁는 정도 서브큐에다 넣는 거예요. 서브큐에 넣는데 이렇게 피부를 딱 들고
하면 딱 섭큐 정도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 여기를 약간 이렇게 그 우리 뭐라 그러나 메이크업 할 때 하이라이트 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콧대 여기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필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좀 모양이 다 좋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캐뉼라도 많이 쓰거든요. 캐뉼라 좀 주시겠어요? 캐뉼라. 여기 아니고 주세요. 원래는 이분을 그 코에 필러를 하이알드를 올 타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모양이 좀 더 하드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계획을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괜찮네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을 여기는 좀 잡아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 캐뉼라로 쭉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8게이지로 펑치했으니까 이게 지금 20게이지거든요. 20게이지 캐뉼라는 충분히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거의 이 거즈를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거즈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넣을 때는 보통은 여기 이게 까만 점 있는 데가 벨벳이 위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타겟에 갔을 때는 반대로 해도 되고 근데 사실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를 항상 잡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동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잡고 하시면 훨씬 하기가 좋아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코는 항상 뭐 캐뉼라로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혈관에 문제가 안 되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천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급하게 하면은 어떤 것도 사고 날 확률이 크고요. 천천히 정말 숲을 살살 헤집고 나가는 느낌으로 슬로우 하면은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필러 얼마 안 들 줄 알았더니 이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요. 많이 넣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상당히 좀 그냥 아직 몰딩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쵸? 옆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아까 이렇게 그래도 아직 약간 조금 그거 하죠, 그죠? 근데 너무 높이면 사실 여기는 콧대가 이렇게 좀 더 높아져야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프링으로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여기에 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여기를 너무 높이면 좀 아바타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지금 쓴 거는 한 0.8cc 정도, 1cc 다 쓰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뭐 워낙 이게 그 모양이 잘 만들어져서 크게 몰딩 안 해도 될 정도네요. 저는 이제 보통 때 몰딩은 여기 앞에 그 디오덤 좀 붙여 주실래요? 몰딩은 거의 안연고를 해서 몰딩을 해요. 안연고 조금 여기다가 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몰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 번째 손가락도 좋고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한 세 번째 손가락이나 이렇게 엄지와 금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몰딩할 때 안 아프시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괜찮지 않아요? 모양 잘 나오고
그렇게 뭐 심하게 몰딩 안 해도 모양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사실 밑에를 조금 필러를 넣어줄까요? 남아있는 거 0.2 남은 거. 한번 앉아서 볼게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한번 앉아서. 관중들이 보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몰딩 안 해도 느낌 괜찮죠,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네. 옆으로도 좀 한번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인물이 달라지셨어요? 그러시구나. 환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된 것 같고요. 코를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더 해도 되고 지금보다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고요. 여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조금 그러네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한번 누워보세요. 저기 이걸 내려서 콧대에다가 필러를 해도 소용없겠다. 그치? 좀 그렇네.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아쉽네요. 약간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HA 필러의 되게 아쉬운 점은 그래요. 필러가 콧대 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높이거나 막 이럴 때 모양이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또 모양이 좀 아바타처럼 돼서 이 각도가 되게 예쁘게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상당히 좀 단점이 장점으로 약간 그러한 단점이 이 필러의 하이알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모아져 있는 느낌 들고 좀 뭔가 세련된 느낌이 되네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오늘 시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이제 한 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탄신코 2개 넣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PCL 40mm짜리 넣었어요. 19G 40mm 2개 넣고 여기 콧대에는 19G 60mm 2개, 그 다음에 40mm 2개랑 그 다음에 하이알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들어가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연자 준비할 동안 잠시 조금 광고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거 더 갖고 올까요? 없었어? 네, 이게 이 정도밖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한번 보세요. 훨씬 낫죠? 예, 예. 이런 손으로는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내려오시고요. 원래는 여기다가 코에 O를 쓰기로 했는데, 좀 퍼질까 봐서 오히려 그렇게 바꿨고요. 올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올 쓰고, 미드를, 아예 다 갖고 왔죠. 3개씩 갖고 와서 아예 2개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원래. 자, 그러면 한번 누워보실까요? 신발 벗고. 뭐 찾으세요? 하이알두를 하나 새로 꺼내놓고, 아까 쓰던 거는 옆에다가 좀 놔둬봐봐. 저거를 하게. 그거 나중에 뭘 보여줄 게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하나 싹 접어버리고, 자, 이렇게, 그거 하자. 접어버리고, 저걸 저쪽으로 넘겨봐. 그러가 어디랑 좀 올려놓으세요. 가도 될까요? 네? 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환자한테.
아니 잠깐 모자 이거 하나 더 어디 갔어? 저거 벗은 거 주세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네. 어디 넘길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누워 있으면 잘 보이나요? 약간 이렇게 한번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많이 이렇게 좀 심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실을 넣어도 여기가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콧볼이나 이런 데는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콧볼은 안 건드릴 생각이고 실은 하지 않고 오늘 필러만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삼각형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해도 굉장히 조금 여기만 살짝 올리면 여기 퍼져 있는 것이 그렇게 보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할 계획은 여기도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 퍼져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모아주면 되게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저 필러가 굉장히 하드하거든요. 아테코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모양이 잘 나와서 하는데 과연 저게 아테코를 거의 대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데 모양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모양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아프게 할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시술이든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환자하고 잘 의논해서 프렘만 잘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뉼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취를 해서 펑처를 여기다가 할 거예요. 네, 이제 펑처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제 스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카가 잘 아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뭘 해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스트레스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상처가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상처가 잘 아무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오지만 이게 색소라든가 또 약간 함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제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사는 또 같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자, 따끔합니다. 따끔. 여기가 뭐가 잠깐, 아이고 잘 참으시네요. 이만큼만 마취할게요. 아주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콧대가 이렇게 코가 안에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죠? 여기도 좀 세워주면 좋기는 한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오늘은 콧대만 하기로 했어요. 그쵸? 맞죠? 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코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기는 하겠어요. 18게이지 좀 주세요. 저는 거의 18게이지 쓰고요. 여기 너무 중앙에다가 여기 하시면 색소 좀 많이 생기니까 약간 피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좀 그거 하다 싶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연어 주사를 좀 같이 주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있다가 피나니까. 그래서 필러 시술 끝나고 난 뒤에 상처 부위에다가 연어 주사 한 0.1 정도 하면은 훨씬 스카가 빨리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냥 아낌없이 연어 주사 주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점 빼고 난 뒤에도 좀 뭔가 잘 아물지 않을 것 같고 좀 말썽 부릴 것 같아 이러면 연어 주사 주잖아요. 또 뭐 고주파 시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화상 좀 염려가 있다 이래도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연어 주사 두루두루 좀 있으면서 편하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피가 좀 나오니까 피 나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좀 누르고 있으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피 좀 멈출 때까지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좀 와서 이쪽으로 와서 원장님 뒤로 와서 좀 잡아봐. 자 여기를 좀 멈추고 있으세요. 그 필러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하드하니까 HA잖아요, 그죠? 하드하니까 잘 안 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히알라다제에 요거를 한번 녹여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로 삐치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자, 이게 미리 뽑아놨나요? 이건가? 아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안 뽑은 거예요? 네. 자, 보면은 그냥 AR에다가 제가 한번 한 0.5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붓고 여기다가 한번 비춰주실래요? 비쳤어요? 여기 잘 보이나요? 여기 좀 놔두고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죠? 거의 이만큼 해놨는데 이따가 경과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또 시술을 좀 하겠습니다. 벌써 좀 많이 그거 된 것 같은데 보면 그쵸? 이렇게 아까 이거 0.2cc 했거든요. 0.2cc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좀 녹고 있죠. 나중에 시술 끝나고 여기 한번 경과를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이 게이지는요 20게이지예요. 이분은 그냥 여기에 캐뉼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 바늘이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까? 스킨 플러스 유지 기간. 이거 하이알드 스킨 플러스요. 이게 히알루로닉 애시드니까 HA 성분이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는 게 통상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이 가교의 그 장점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 정도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2년까지 팔로우는 안 했는데 회사에서 그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에 괜찮으세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을 때는 살랑살랑 피해 가시면 돼요. 너무 막 안 하셔도 저는 조금 그렇게 얕게 뜨는 편은 아니고요. 뎁스는 약간 뼈를 끓는 느낌으로 좀 가서 약간 조절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러고 나면 천천히 여기를 꼭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항상 왼손이 알아야 돼요. 필러는. 그리고 굉장히 하드하지만 별로 그립감도 나쁘지는 않네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환자분 느껴지세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 들고 그리고 항상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필러는 이제 항상 마음이 급해지면서 문제를 생기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고 그리고 되게 조심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바늘로 한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캐뉼라로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캐뉼라를 해야 될 때는 캐뉼라를 하고 또 바늘로 해야만 좀 정교하게 딱 정말 타겟에만 딱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니들로 해서 그 자리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몰딩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모양이 좀 잘 나왔네요.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이제 되게 퍼져 있어서 제가 얘로 좀 약간 모양을 좀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필러는 제가 언제든지 하는 말이 저는 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모양에 항상 아니 아직 안 붙여도 돼. 한 80% 정도?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나중에 수정하기 힘들고요. 또 녹이고 이러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여기가 좀 낮아 보이네. 환자한테 거울 한번 드릴까요? 아까 거울 가져가셨나? 거울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때요? 코 좀 낮은 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죠? 네. 그때가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좀 좋아지긴 했죠. 근데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기 좀 이렇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 해서 잘 안 들어가요. 오케이? 제가 니들 좀 할게요. 이 안에 들은 니들 좀 줘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니들이 굵기 때문에 쓰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거는 25게이지예요. 25게이지면 상당히 크긴 해요. 이게 아테콜이 26게이지로 보통 하고 우리 보통은 27게이지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30게이지 해도 잘 들어가는데 얘는 좀 게이지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지 작게 하면 굉장히 좀 뻑뻑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켓에 따끔해요. 항상 양쪽 손을 엄지와 금지를 잘 잡고 타켓에 해서 거의 보온에 닿는 걸 느끼고 쭉 리거지를 해서 혈관에 들어간지 확인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본 터치에서 하면 큰일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또 점검하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는 진짜 천천히 하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으니까 환자한테도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있거나 하면 바로 좀 내원하도록 그렇게 티칭을 하시고, 대개는 저는 필러 환자는 하고 난 뒤에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 있게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게 30분 이내에 문제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러는 뭐 필러 한 지가 10년이 됐건 뭐 20년이 됐건 얼마만큼 많은 케이스를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욕심 안 내고. 거울 잠깐만 하고요.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코 있죠, 여기. 여기 필러 한 방울만 조금만 넣으면 되게 괜찮거든요. 좀 합시다. 네. 환자한테 동의를 잘 받아야 돼요. 또 싫다는 득줄하면 되게 좀 한 번씩 그냥 제가 제 오지랖으로 하다가 또 시급하는 수도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코 밑에는 여기 너무 들어가서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펑쳐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리거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캐뉼라로 해도 리거진은 꼭 하시고. 괜찮으세요? 그래서 원하는 타켓에 잘 느끼면서 오른손에 필러가 들어가는 게 왼손이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코는 1cc로 한번 해봤거든요. 자, 한번 필러로만 이제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신장에 잡히는 있거든요. 네.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저것 좀 줘봐요. 그 안녕고. 지금 송출이 안 되나요?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응. 많이 녹았지? 근데 좀 더 부어봐. 여기 조금 더 빼가지고 부어봐. 한 0.5만 더 부어봐. 이렇게 턱으로 무턱 할 건데, 턱만 할까요? 시간이 너무 됐죠. 처음부터 다 몇 시예요 지금? 지금 37, 32분. 8시? 예. 그러니까 보통 시술은 빨리빨리 그냥 혼자 할 때는 하는데 설명하면서 이렇게 라이브 시술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항상 보면. 어때요? 코 마음에 드세요? 예. 여기다 실을 다 2개 넣으면 좋은데 우리 안 보는 사이에 실 2개 확 넣어버릴까요? 이양 마취했으니까. 아니 이것만 한번 알았어요? 보려고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한번 그 마취만 한 달- 2번 당하면 되니까 그죠? 한 달 세 달 보려고. 이게 요럴 때 옆이 있잖아요. 약간 예.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럴 때 PCL 진짜 좋아요. 딱 이렇게. 자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서 한번 코 보세요. 어때요? 여기 퍼진 게 좀 많이 좋아졌죠? 그쵸? 사람이 좀 보이세요? 제가 원래 짝짝이거든요. 네. 촬영 안 되는 거죠? 촬영 되나요? 예, 다시 나옵니다. 아, 나오나요? 자, 이제 환자분, 굉장히 여기 좀 주름도 펴지고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모양이 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퍼져 있었는데 좀 많이 세련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거울 보시겠어요? 예.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 옆으로도 한번 보시고. 인라인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얘는 그렇게 많은 몰딩을 안 해도 모양이 되게 좀 잘 나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그리고 자, 턱 한번 내려보시고요. 지금 이제 턱을 좀 할 거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턱이 무턱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타입으로, 올이 조금 더 하드하거든요. 그래서 올 타입으로 여기 턱을 조금 더 교정을 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누워주시고요. 올 하나 준비해줘요. 되게 이제 그림을 디자인을 하고 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디자인 안 하고 해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여기 총 3가지 있어요. 캐뉼라. 캐뉼라 주시고 그 캐뉼라 주시고 그다음에 캐뉼라 몇 게이지예요? 21게이지요. 그럼 18게이지 펑쳐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이제 여기 할 때 펑처 사이트는 사실 본인이 시술하기 편한 곳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하드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취 주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23게이지 캐뉼라를 쓸 때는 이게 덴탈을 안 쓰고요. 보통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꼬집어서 펑처하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힘 빼세요.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따끔 18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마취 잘 참으시네요. 안 아팠어요? 약간 아팠어요.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필러는 나오는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곳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거칠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살랑살랑 이렇게 캐뉼라 돌리면 괜찮거든요. 이분은 사실 이제 자갈특도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보톡스도 좀 같이 놓아주면 좀 좋기는 해요. 턱을 조금 들어볼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항상 내가 편한 위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환자가 편한 것보다 시술자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한 위치에 놓고 21게이지 캐뉼라로 하면 이게 그립감이 빡빡하다는 느낌 거의 안 들어요.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턱 필러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약간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필러 하고 나면 실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양을 잘 유지하는 필러가 있다면 필러만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0.6 정도 썼고요.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천천히 하시면 되고 필러가 들어가는 걸 왼손이 항상 위치라든가 뎁스라든가 이걸 느끼시면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때문에 내가 위치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모든 것은 시술자가 가장 편안한 위치로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내가 편해야 돼요. 환자가 편한 것도 중요한 건데 시술자가 가장 편안한 위치로 천천히 하시면 별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디자인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계속 하다 보면 디자인 없어도 대충 감으로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디오듬 좀 붙여봐봐요. 안연고는 저는 항상 안연고로 몰딩을 해요. 몰딩할 때는 보통 이 몰딩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엄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끼셔야 돼요. 이게 뭉쳐져 있는지 위치라든가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항상 내 손이 그걸 다 느끼시면서 하시면 돼요. 질문 없나요? 별로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 다들? 이 필러나 이런 거?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사실 이 보톡스하고 필러 이 두 가지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또 필러도 너무 종류가 많이 잘 나오고 실도 정말 종류가 많이 잘 나오고 보톡스는 너무나 싸졌고 진짜 우리 고객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제 한번 오늘 한번 볼게요. 예, 조금 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턱이 앞으로 좀 나오면 전체가 이렇게 턱 라인이 개선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턱을 많이 교정하는 것 같고요. 사실 필러라는 것은 뭐 지금 많이 알려져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가 혈관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조심하는 방법 중에 가능하면 꼭 바늘 리드를 써야 되는 곳 아니고는 캐뉼라를 쓰는 게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시면 정말 사고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고 난 뒤에 몰딩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감염 조심하시고 이러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만족하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항상 바로 보내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병원에 뭐 LED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뒤에 확인을 하고 보내면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괜찮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그 시청해주신 날씨도 되게 더운데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일상 그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또 하면서 느꼈던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이 하시면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